안녕하세요. 오늘 또 정렬이가 귀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제가 이제 앉아있는 것은 마실 카페인데요. 그 만장대라고 정선의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거기 정성희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대표님 인사 한번 네, 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전통 바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바로라는 게 대표님 이게 이제 바로되면서 그 과정에서 네. 항산화 물질이나 생리활성 물질들이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네, 많아요. 엄청나게 나오면서 그게 이제 우리 몸의 면역을 이렇게 네. 업업시켜주는 그런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누구나가 네. 이렇게 뭐 바로 음식, 된장이나 고추장은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아닌가 싶어요. 대부분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네. 내가 보면은 정확하게를 모르는 거예요. 아, 핵심이 네. 뭐냐면은 발효식품은 생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화식을 거치게 되는 순간 네, 뭐 거기서 만들어진 새로운 물질이라든가 기능성 물질들이 다 파괴되고 네, 간단하게 따지면은 주부님들이 편리하고 또는 깔끔하게 하려고 냉장고에다가 김치를 넣잖아요. 네, 근데 그 김치가 김치 똑에 있을 것 같고 옛날에 묻혔을 때는 네. 아니 묻어놨을 때는 위에 골가지 같은 게 끼어요. 아, 네, 하얗게. 네, 근데 고기 필요해서 우리 조상님들은 김치를 담가 먹는데 네, 지금 현대 주부님들은 위에 골가지가 끼면은 음, 김치를 전체를 버리거나 버려요. 네. 또는 김치를 막 물에 헹궈 가지고 네. 김치만 먹고 물은 다 네.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 천연 효모예요. 예, 그게 필요하고 그러면 김치만 보더라도 네. 간단하게 보면 4도 염도에서 일주일이면 유산균이 제일 많이 생겨요. 그 김치 섬유질보다는 그 유산균 덩어리 국물에다가 뭐 예를 들어 국수 같은 거 말하면 제일 좋은데 네. 그거는 거의 신경을 안 쓰고 김치 네. 이 섬유질에다가 대부분 맞추는데 그건 큰 의미가 없고 네. 그렇게 요렇게 잠깐 넘어가면은 장으로 넘어가도 음, 관리를 딱만 잘못하면 네. 위에 곰팡이가 생겨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다가 곰팡이 생기면 보기 안 좋으니까 비닐을 깔거나 네. 김을 덮거나 음, 아니면 또 다시마 같은 걸 소금물에 살짝 넣었다가 꺼내서 올리거나 소금을 이만큼 두께를 덮어놔요. 그러면은 그거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위에 곰팡이 생기지 말라고. 그렇죠. 보기 싫은가. 근데 네. 곰팡이가 안 생기면 장은 안 되는 거예요. 아, 제 역할을 못하는구나. 그렇죠. 근데 소스형 장, 내가 집에서 빨리 만들어 먹는 맛으로 먹는 거는 조미료를 섞으면 금방 돼요. 네. 숙성 기간이 없어도. 네. 그런데 우리 원래 조상님들이 쭉 내려온 장류를 보면은 기본이 365일 항아리에 들어가서 있어야 돼요. 이게 재래식장인데 그때는 여름을 한번 거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그럴 때 보면은 기본적으로 장이 끌어올랐다가 내려가는 게 장독의 표시가 돼요. 네네. 근데 끌어오른다는 자체가 물을 끓인 것도 왜 끌어오르냐? 미생물이 들어가서 증식을 할 때, 먹이 활동을 할 때 이산화탄소를 뿜어내요. 아, 그것이 전체 장을 들어 올리는 거죠. 그러려면은 스테인리스 통이라든가 플라스틱 통은 불가능해. 미생물이 증식을 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온도, 네. 습도, 네. 먹이. 그런데 얘들은 증식 활동을 하려면은 산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온기를 쓰는 거예요. 온기를 써서 일정한 양의 햇빛을 받았을 때 미생물들이 증식 활동을 하는 게 먹이 활동을 하고 이제 자체 분열을 해서 출합복을 해서 더 많이 늘어나요. 근데 얘들도 반드시 먹이 활동을 하니까 이산화탄소를 뿜어내고 자기 유기화합물을 배설을 해놓는 걸 이걸 쉽게 말하면 효소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효소가 장류에 있는 여러 가지 영양물질을 다시 새로운 기능성 물질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부님들은 곰팡이만 생기면 걷어버리고 네. 걷어버리고 저도 장이 그랬어요. 계속 줄어. 네. 예, 그게 아니고 그게 있었을 때 네. 먹는 곰팡이냐 못 먹는 곰팡이만 구별을 하면 돼요. 아, 그렇구나. 구별이 뭐냐면은 네. 수조를 이렇게 떠서 네. 불어봐서 네. 날아가면은 못 먹는 거야. 오, 진짜 중요한 네. 팁. 네. 근데 안 날아가. 네. 그리고 장을 전체를 다시 섞어주는 거예요.
그걸 한 3번 정도 네. 하면은 네네. 더 이상 곰팡이가 안 생겨 먹이가 끝나니까 오. 그게 이제 완성된 기능성 장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면 대표님 네. 목표가 만장대라는 건 만 개의 장을 만 개의 장독대를 놓고 장독을 넣고 네, 도시에서 발효 조건이 안 되는 분들이 음. 와서 배워서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걸 우리는 관리만 해주는 거죠. 그런 이 시스템이 방법에 있구나. 예. 이 방법에 음. 대부분 이제 도시 분들은 아파트 생활이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해 장독대가. 네네. 그러다 보니까 와서 네. 자기가 다 배운 거 네. 원료도 직접 수매를 하거나 가져와서 아, 네. 만들어서 네. 위탁 관리를 했을 때 네. 이제 다 되면 네. 내 된장 5kg, 네. 고추장 2kg, 네. 간장 1kg 네네. 덜어서 네. 부산에 사는 우리 아들네 집에 보내주시고 네. 대구에 사는 딸네 집을 보내주시오. 네. 그러면 저희가 택배로 보내줘요. 댓글 보내주고. 네.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직접 여기서 장을 가지러 올 때가 있어요. 네네. 그럼 여기가 이제 청정지역 구경할 때도 많고 맞아요. 관광객도. 강원도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펜션은 무료로 자기들이 쓰고 그렇게 지금 돌아간다 보니까 뭐 여기 조금씩 소문이 나서 네.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안 그래도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만장대를 많이 알고 네. 계시더라고요. 이게 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좀 관심도 많았는데 저희도 이제 이게 이제 맛이 카페잖아요. 예. 저희들이 취급하는 것도 우리 여기 정선에서 재배한 한기나 네. 다양한 그 이제 뭐 약초를 더덕. 가지고 네네 더덕이나 네. 그런 가지고 이 자체에서 만들어요. 예. 이 동네 어르신들이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렇게 해서 오. 저희들이 최초로 지금 하고 있는 카페가 여기에요. 이제 앞으로 또 울산에도 네. 저희가 이제 카페 하나 다시 출발을 하는데요. 그래서 대표님과 저희가 같이 이렇게 콜라보가 되면 상생, 너무 좋고. 그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장과. 내가 금방 네. 한번 그 얘기 듣고 아이디어 나온 것도 네네, 이왕 할 거라면 네네, 지금 대구에서는 지금 되고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대구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네, 그 카페에서 네, 천연 식초를 자기가 만드는 거야. 어. 여기서 배워서. 네. 그래서 그걸 요 카페 안에다 진열을 해놓고 수제 이제 청을 가지고 네. 와인 만들어서 식초까지 간 거예요. 아, 그래 그걸 가지고 보는 데서 네, 이제 싹 만들어 갖고 고객한테 주니까 네. 너무 좋아하고 네. 직접 그 시스템이 그렇게 딱 돼 있으니까 발효기에서부터 온기에서부터 재료에서부터 그런 과정을 눈으로 보고 이제 한 잔 하니까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커피를 마시지만 맞아요. 이런 이제 전통차라든가 네.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이제 식초차 같은 거 음료 같은 것도 너무 좋아해요. 지금 이게 영양바라고 해가지고 민누산 영양바라고 우리 여기 이제 맛이 카페에서만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라든지 이 떡, 쿠키 다 여기서 만들어요. 만들어서 이제 저는 이제 주식회사 아이디어 포토 플랫폼이라고 예, 예. 이사직을 맡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회사에서 하는 게 또 행복의자라는 게 있어요. 의자? 의자. 지금 여기도 거기 있는 이제 바이스톤 돌을 가지고 이런 또 카페에 맞게끔 제작을 했는 건데 행복의자라고 있어요. 여기 앉아 있으면 이제 세포가 건강해지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면역 때문에 걱정이잖아요. 어차피 차를 마시는 거 예. 이렇게 행복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우리 약선차 예. 그런 이제 발효식품 이런 걸 먹으면은 코로나 걱정 없거든요. 너무 좋아. 코로나를 지금 갖다가 마스크 따뜻하게. 착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따뜻하고 좋죠. 네, 대표님. 너무 좋아해. 내 면역을 올리는 급선무거든요. 그게 딱 맞는 게 제가 이제 울산에서 카페를 하겠다 뭐 염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 코로나 때문에 다 문 닫고 다 지금 안 되는데 무슨 그렇게 강큰 짓을 하려고 하냐 이러는데 저는 또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이거 역이용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다 그럴 때 여기 앉아 3일만 앉아 있어도 기본 면역이 조금 올라가는데 행복어제 앉아만 있어도 그럼 이 건강에도 약성차 이거 같이 마시면은 코로나 도망가지 오겠습니까? 맞아. 그래서 제가 연기를 내서 그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죠? 남들은 이제 위기다 할 때 기회라는 기회로. 말도 있었는데 행하지 않으면 말단 꽝인데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한 예를 들어 보면은 네, 지금 작년에 교육장을 5군데를 내서 하는데 네, 그 50등 주부님들이 네, 기본 상식으로 네. 이런 이제 바이러스성에는 면역력이 높아져야 된다 생각을 해서 맞아요. 내가 오시는 분들은 물어봤어요. 교육을 받으러 뭐 된장고추장을 배우는데 왜 오세요? 다 할 줄 알 건데 그러니까 어깨 너머로만 봤는데 네.
내가 생각할 때는 발효식품이 면역력을 키우는 데 제일 좋습니다. 맞아요. 이런 말을 해요. 그거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냥.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찾아오시는데 그 아주 세밀하게 내가 대화를 하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데이터가 나오냐면 5060 세대 주부님들은 마땅히 갈 데가 사실은 지금 없어요. 사회적으로 정년해서 이제 걸려서 퇴직은 했고 노인정을 가보려 그러니까 거기 가면 막 어울릴 수 있는 나이도 아니야. 설거지만 하고 차만 타고 청소만 해야 되니까 그렇긴 한데 또 생각되는 이제 두려운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야, 큰 이변이 없는 한 80까지는 그냥 사시는 거야 이분들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80까지 살아야 되는데 경제활동에서는 국가적인 시스템에서는 제외됐고 근데 걱정은 되는 게 건강하게 80까지는 살아야 되겠다는 하나. 맞아요. 또 하나는 자녀들을 우리 때처럼 많이 안 낳았으니까 요번에 한둘이야 지금 우리 시대가 자녀들은. 그러니까 걔들도 살기 어려우니까 경제적으로 지원받기도 애매하고 네. 내가 벌어서 네. 영감 할머니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게 두 가지 미션이 있어서 온 게 우리 교육장을 그 현재 보면은 한 번 오픈을 해갖고 광고를 하면 한 50명 정도가 이렇게 문의를 해서 30명이 짜져서 돌아가는데 그 중에 80%가 이 두 가지의 미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건강하게 80까지 어떻게 살 건가.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소득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내가 쭉 물어봤어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공통사항이 도시에 있는 주부님들은요. 제가 10군데 도시를 정해서 전화로 모니터링을 했는데 50에서 69까지 요 나이에 20년에 들어있는 분들이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100만 명이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매실이나 오미자, 개복숭아에 설탕을 버무려서 놓은 청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게 10개 도시만 내가 조사를 했는데 100만 명이에요. 그러면은 50만 명 이상 되는 도시 30군데로 뭐 확장을 한다고 내가 생각을 해봤을 때 300만 명이라는 매니아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현재 머물러 있는 상태가 뭐냐 하면은 그냥 재료에 설탕을 이렇게 1대1 정도로 버무려 놓으면 효소가 되는 줄 알아. 그래 내가 보면 그냥 설탕 국물인데 이 당도가 50이 넘어가면 어떤 미생물도 작용을 못해요. 근데 그거를 어디 누가 교육을 안 해주고 가끔 미스미디어 TV 같은 데서 그냥 한 1대1로 넣어도 됩니다. 그냥 이 정도만 하니까 단지 뭐 백설탕이 좀 나쁘고 흑설탕이 좋고 아니면은 올리고당이 좋고 뭐 꿀이 좋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큰 의미가 없어요. 당은 삼투압으로 수분 이동해갖고 영양분을 끄집어내는 데까지만 있는데 심한 분들은 매실에다가 설탕을 섞어 놓고 몇 년을 그냥 놔둔 분들도 지금 있어요. 그러면은 설탕을 넣는 거 같은 이래 뽑아내는데 써먹는 건데 뽑아졌다가 놔두면 다시 들어가요. 탱탱해져 버려. 그러니까 쪼그라들었을 때 건지를 버리고 설탕 국물을 가지고 이제 미생물 처리를 해가지고 효소를 만들거나 그렇게 만드는 효소를 가지고 당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당을 없애기 위해서 효모 처리를 해서 알코올로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된 게 와인이에요. 그러면 당을 없앴으니까 처음에 설탕을 이용해서 재료의 성분을 뽑아냈어. 근데 여기 당이 많으니까 우리는 지금 탄수화물 섭취량이 정상기 한 3배 정도를 먹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의 최소한 30%는 당뇨 기저질환자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효소가 좋다고 하는 아주 단순한 논리에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그 설탕을 물에 녹여서 많이 넣는데 그게 이렇게 안 좋습니다. 내가 얘기를 하니까 어머님들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물에 타 먹으면 돼요. 물에 탔다고 해가지고 당이 없어진 게 아니고 양을 많이 해서 그냥 먹은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주부님들은 연하게 해 먹으면 당이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게. 맞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걸 당을 없애려면 효모 처리하고 그렇게 되면 와인이 돼요. 근데 이 와인도 한국 사람은
음주 문화가 좀 독특해서 와인을 취할 때까지 먹는 민족이에요. 와인을. 그러니까 막걸리 먹듯이 와인을 먹어서 이 취해야 된다 생각해요. 아니 와인은 그런 개념이 아닌데 맞아요. 와인잔에 한 3분의 1 정도 갖고 향을 좀 먹고 그 다음에 그 정도만 마시면 우리 성인 기준에서 간에서 나오는 알코올 분해 효소가 그 정도는 해독을 하게끔 돼서 그렇게 하는 건데 와인을 완샷을 하고 또 먹고 취할 때까지 먹으니까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알코올을 없애려면 다시 초산균을 접종을 해갖고 발효를 시키면 완벽한 식초가 돼요. 여기 천연 식초예요. 근데 요 과정을 내가 딱 설명을 해주니까 주부님들이 집에서 설탕 국물을 들고 와요. 와인 어떻게 만들어요? 그 와인 만들어졌으니까 나는 술을 잘 먹는데 그러니까 알코올 없애면 되죠. 초산균 접종해갖고 다음 발효를 거치면 천연 식초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은 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만드는 시스템인데 국가가 발전을 하려고 2차 경중공업을 많이 발전시키다 보니까 이제 도시의 한강이나 낙동강 옆에 건축물을 많이 올리고 공장을 짓고 시골에서 인력을 공급을 해갖고 국가를 발전시켰어요. 이래서 지금 국가는 이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때 당시에도 자원이 부족한 국가니까 악착같이 활용을 하자 싶어서 원유를 수입을 해갖고 다 분류를 해서 휘발유, 경유 등을 다 하고 맨 마지막에는 아스콘 네네. 저 아스팔트 할 때 시커먼 걸 털어요. 그거까지 했는데 그 마지막에 그것을 재가열을 하면 빙초산이 나와요. 네. 네. 그럼 우리가 먹는 빙초산 우리가 먹는 식초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응. 만들어준 허가에 의해서 응. 빙초산을 뽑으면 그 안에 비소라는 독이 나와요. 원유를 재가공을 했을 때 빙초산이 나오면 그 쥐약성분 비소가 있는데 생물학자들한테 빼라. 그러니까 금방 빼지 그거는 과학적으로. 그러면 비소가 없는 쥐약 성분이 안 들어있는 빙초산에다가 증류수, 수증기를 액체화시킨 것을 100배를 타면 우리가 지금 마트에서 먹는 이제 희석식초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쭉 내려왔어요 이게. 마트에 가면 이렇게 뭐 희석식초 이렇게 써졌어요. 그러니까 식초는 원래 이렇게 한 가지 맛인 줄 알았는데 우리 세대가 본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나는 여기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아버지가 막걸리를 그때는 많이 드신단 말이에요. 그 막걸리를 드실 때 엄마가 그래. 여보 막걸리 좀 한 사발 남겨주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호리병처럼 생긴 데다 초두름이라 그래갖고 거기다가 막걸리를 붓고 뒤에 가서 솔잎 좀 따라. 그럼 내가 솔잎을 따오면 부뚜막이 나는. 실로 꽉 묶어갖고 뚜껑 딱 막아갖고 부뚜막에 놔두고 아침 저녁 불 때면은 그게 식초 됐거든요. 네, 맞아요. 저희들도 그거 건강한. 그렇죠, 예. 적극 건강하신. 예. 그런데 그 시절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자원이 없으니까 빙초산을 갖고 식초를 해 먹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그때 만드신 게 지금도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먹고 살만해지는 국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천연 식초를 원하는 시대가 와서 이제 좀 활성화는 되는 것 같은데 대중화는 아직 안 됐어요. 예, 아직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마실카페 이성희 대표님인데 그 오늘 이제 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종류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너무 좋아. 이 이름은 황제차인데 아, 네. 여기 정선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소용되는 이제 국산의 95% 이상이 정선산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 남면도 사실은 이 황기 본고장이었거든요. 그렇지만 근데 이제 이 황기를 보면 이제 국산이냐 중국산이냐 되게 관심들이 많으신데 우리 그 한노면이라고 해서 국산만 취급하는 네. 기관을 통해서 구매를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황기하고 우리 몸을 보호하는 재료, 생강, 대추, 진피린 이런 재료들을 9번 덮어가지고 오, 네, 그좀 근데 굽고. 근데 그냥 놔두면 사람들이 먹기 귀찮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티백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티백 하나만 넣으면 하루 종일 물만 바꿔서 네, 이렇게 네. 드실 수 있게. 네, 그래서 네. 양도 한 4g 정도로 넉넉하게 넣거든요. 일반 차들은 1.2g, 1.5g 이 정도예요. 그래서 4g 넣어서 그냥 편하게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드세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황제차는 이제 면역력을 올리는 데 사용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일반 온 가족이 그냥 편하게 마실 수 있는 남녀 그런 그런 차고 여기에 색깔이 좀 붉게 나오는 요 황후차 같은 경우는 강호차.
황구차라고 이름을 지으니까 주로 이제 여성하고 관계됐다라는 느낌이 오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 황구차 같은 경우에는 황기하고 음. 그 당기 같은 경우는 이제 혈액순환에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조혈작용. 예, 조혈작용도 하고. 음. 그래서 여성의 차라고도 하지만 남성이나 일반 사람들도 혈액순환이 필요하고 조혈작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걸 꾸준히 장복을 해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황기, 당기, 감초 이렇게 넣어서 근데 당기 같은 경우는 또 특별히 이제 법제가 필요한 제품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렇죠. 사용하시면 오히려 안 드시지만 못한 맞아. 제품이 또 당기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법제를 해가지고 그 만든 차인데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게 한약 냄새가 많이 나니까 좋아하세요. 그래서 엄마가 딸한테 딸이 또 엄마한테 선물하는 차가 바로 이 황후차예요. 그렇구나. 너무 좋네요. 네. 이렇게 저도 이제 약선차를 배우고 있는데 정성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고 울산에 이제 아주 그 연세하시는 선생님한테 이거 선물을 했어요. 울산에 이제 이게 없으니까 그렇죠. 여기만 있으니까 아 이거 너무 괜찮다. 이게 그러니까 탁월하다. 울산에 오면 희소성이 있어서 이거 괜찮겠다. 너무 용기를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먹어봐도 그렇고 오늘 어쨌든 이 대단하신 정성이 우리 만장대 대표님과 또 마실카페 이승희 대표님 모시고 진짜 고급 상식, 고급 네. 정보를 들어서 굉장히 상식 쑥쑥 올라가는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제가 한 번 더 모시고 2탄, 3탄 아, 좋죠. 유튜브를 이어가도록 해요.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구독, 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